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우선 말로 하고 음악은 따로 듣는 재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허비 행콕 2탄이에요. 네, 지난주에 워터멜론맨을 60년대 버전하고 70년대 버전 두 가지를 했었죠. 오늘은 캔털루프 아일랜드. 캔털루프 아일랜드. 그 캔털루프 아일랜드가 60년대에 나왔고 그로부터 20년 정도 후에 한 공연 캔털루프 아일랜드 얘기하고 90년대에 재즈 힙합 그룹 어스3가 리메이크한 샘플링한 캔털루프 아일랜드도 얘기하고 또 허비 행콕의 80년대 빅히트한 락킷 천천히 시작하시죠. 80년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태원이라는 거리가 70년대까지는 거의 금단의 구역 같이 생각됐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갈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80년대 들어서 가지고 아시안 게임이랑 올림픽 유치를 하고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그때 이제 그 전에는 미군들이 거의 장악을 했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들도 큰 부담 없이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기 시작한 이유가 사실 음악 플러스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음악 얘기가 아니라서 좀 죄송한데 근데 이 얘기를 갖다 꼭 해야 돼요. 명동에 가서 술을 마시려면은 안주를 꼭 마셔야 돼. 먹어야 돼. 시켜야 됐어. 근데 이태원 가면은 맥주 값은 조금 비싸요. 근데 그 거스름돈이 200~300원 있는데 그거 웨이트레스 팁을 주면 아무 얘기 안 해. 더 시키거나 안 시키거나 아무 얘기 안 해. 그냥 딱 맥주 한 병만 갖다 놓으면 돼. 그럼 어떻게 술을 마시냐면 위스키 샷을 하나 시켜갖고 갖다 놓고 컵에다가 폭탄주 만들어 마시는 거예요. 샷 넣고 딸고 한 모금 마시고 또 맥주 딸고 한 모금 마시면 또 맥주 또 딸고 이러면 맥주 한 병에 위스키 샷 하나면 알이 딸딸해져요. 그거 이렇게 알이 딸딸해져 가면서 음악 듣는 거예요. 근데 뭐 보스턴이니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올드 재즈 가는 거고 저 소방서 골목으로 위라는 그 이제 거기는 좀 재즈가 아니고 락이니 뭐 이런 거 들어주고 그러던데 그때 주머니에 돈이 없던 시절에 워터멜론맨이랑 캔탈루프 아일랜드를 딱 들으면 부자가 된 거야. 돈 없는 거지라는 걸 잊어버리고 이러고 음악을 듣던 시절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구해서 듣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던 시대니까 찾아가 들어야지. 네, 그런 음악이 종로나 신촌에서 나올 일은 없고 이태원에 가면 그러니까 김 감독은 축복받은 거예요. 그렇죠. 판이라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우리는 없었어. 그리고 그래서 80년대 그나마 퓨전 재즈 신보들을 어떻게 해서든 좀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퓨전에 더 빠져드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린 그 캔털루프 아일랜드는 아주 재밌는 곡이에요. 워터멜론맨이랑 전혀 다른 멜로디인데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다르면서도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엠피리얼 제도라는 거예요. 제도. 그러니까 이 엠피리얼 제도에 제가 허비 행콕 사이트가 갖고서 봤더니 엠피리얼 아일스에 대한 그 내용을 아주 잔뜩 써놨어. 근데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 제도가 4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섬 중 하나가 캔털루프 아일랜드예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완전히 처음 듣네요. 예. 그런데 이 캔탈루프 아일랜드 그러니까 이 제도가 환상과 전설의 섬이에요. 제도야.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는 천공의 섬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 중 하나가 캔탈루프 아일랜드고 여기를 멀리서 보면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이렇게 막 영롱하게 빛나고 안개에 자욱히 갇혀갖고서 이런 섬이래요. 근데 여기가 금은보화로 유명한 섬이 아니고 캔털루프 멜론. 멜론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 멜론이 한 입 먹으면 불멸의 힘을 준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허비 행콕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음악이 더 새로워져. 그런 데서 영감을 받아갖고 음악을 만든 게 그 앨범이 엠피리언 아일스 앨범.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섬들의 무성한 녹색 동굴과 멜론이 도처에 널려 있는 그곳. 그 멜론을 한 입 먹으면 불사의 삶을 얻게 된다. 음악 들으면요 느낌이 팍팍팍 옵니다. 이 앨범은 1964년 앨범이고 62년에 첫 앨범을 이제 블루노트에서 내면서 이게 네 번째 앨범인데 요쯤에 와서는 이제 허비 앤콕이 자기 음악을 시작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게 쿼텟 구성이잖아요. 피아노 트리오에 프레디 허버드의 프레디 허버드, 코넷이 코넷. 진짜 정말 저 캔터룹스 아일랜드는 사실은 그 프레디 허버드를 위한 곡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 들어보면은 허비 앤콕이 그 되게 중독성 있는 피아노로 계속 밑을 깔면은 그 위에서 프레디 허버드가 마음껏 솔로를 길게 진행하는 구성인데 그 중독성 있는 멜로디 이게 제 생각이지만 허비 앤콕이 64년 정도 되면은 63년에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 가입한 다음에 한 2년 차 돼서 이제 막 물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일스 데이비스로부터 배웠는데 하드바 플러스 모던 재즈 같은 느낌으로 가면서 되게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자기가 만들어내서 입히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돌아가면 와 이거 되게 세련되다, 이거 되게 신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약간 펑키함에 이제 그 이후로 허비 앤콕이 하게 될 음악의 어떤 그 전초 그렇지. 실마리가 딱 보이는 것 맞습니다. 같은 느낌이 저도 그렇게 들어요. 생각해요. 허비 앤콕의 피아노가 멜로디만이 아니고 리듬까지도 끌고 가잖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 재즈 들을 때 그러거든요. 멜로디 파트가 리듬 파트가 되고 리듬 파트가 멜로디 파트를 담당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게 무슨 얘기지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캔터룹스 아일랜드 들으면 허비 앤콕의 피아노를 한번 들어보세요. 멜로디면서 리듬이에요. 근데 아주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 그래서 20세기 힙합이 시작되는데 그 힙합의 여러 가지 아주 기본 요소들을 사실 벌써 느낄 수 있어요. 깔아놓은 것 같아요. 깔아놓은 것 같아요. 캔터스 아일랜드에서. 뭐 그거를 그 당시에 그 허비 앤콕 선생이 느끼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차차 얘기하겠지만 우선 그 얘기부터 할까요? 그러면은 그 캔터루프 아일랜드가 90년대 이제 음악을 하려는 뮤지션들이 이미 이제 힙합이 득세하기 시작했고 재즈 요소를 들여와서 재즈 힙합이라고 하는 장르가 생기는데 어스3라는 그룹이 캔터루프라는 곡으로 거기서 루프는 반복되는 루프로 바꿔갖고 참 보면은 그 90년대 그 재즈 힙합을 하려고 하는 이 어스3 그 영국 그룹인데 아주 되게 똑똑한 게 블루노트에서 예를 들어서 아트 블랙키의 Up Night at Birdland라는 앨범에서 거기 그 버드랜드의 그 사회자 목소리도 빌려오고 루 도널슨의 다른 69년도 앨범에서 그 음악 앞에 있는 다이얼로그랑 제일 굵은 그 맥은 허비 앤콕의 캔터루프 아일랜드를 이렇게 믹스해서 자기네가 랩을 섞어서 그 음악이 또 엄청나게 히트하는 거 보면은 근데 그 씨앗이 60년대에 뿌려졌다는 게 놀라운 거죠. 정말로 놀라워요. 70년대 이제 락을 많이 들을 때 그때 그 지난 시간에 신세사이저 얘기했는데 그때는 신세사이저라는 긴 이름 안 쓰고 그냥 무구라고 그랬어요. 무구라는 악기 이름인데. 그렇죠. 허비 앤콕이 제일 애호했던 게 앤더슨 피아노인가 전자피아노 그거랑 무구였다고 그래요. 아 예. 근데 하여튼 그 무구를 정말 잘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 락 밴드들이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렇죠. 네. 거기서 배우고 자기네 음악이 또 소스가 되는 거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헤드헌터스 앨범에 신서사이저라고 뭉뚱그려 얘기하지만 악기 쓴 것들이 그 구글에 보면은 악기 쓴 것들이 두 줄이에요. 허비 앤콕이 얼마나 그 새로운 악기 그 툴에 대해서 얼마나 밝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허비 앤콕이 전공을 전자공학을 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네. 그리고 이 캔터루프 아일랜드가 이제 64년 이 곡을 해놓고 또 한 곡 이제 이제 비디오로 링크를 달게 85년도 19년 후죠. 85년도에 와서는 블루노트가 70년대 이제 거의 망해가고
이 휴지기를 갖다가 85년도에 다시 리런칭을 하는데 그거를 기념하는 공연을 여는데 그 공연에서 64년 이 앨범에 나왔던 멤버 플러스 색소폰의 조 핸더슨 그러니까 그 멤버들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피아노 허비 앤콕, 베이스 론 카터, 드럼 토니 윌리엄스 그리고 조 핸더슨이 이제 나이들 좀 지긋이 들어 이제 중년이 돼갖고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서의 그 프레디 허버드의 그 자투타고선 그 공연에서는 코넷으로 했는지 트럼펫으로 했는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64년 원본 앨범을 듣고 85년도에 딱 그걸 다시 리메이크 스스로 자기네들이 그 공연에서 블루노트가 다시 살아나는 걸 기념해서 여러 아티스트들이 모인 공연에서 길게 연주하는 저는 그거는 이제 음원으로는 없으니까 그냥 DVD나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클립이 있으니까 그걸로 보면은 참 좋더라고요. 무조건 들어보세요. 캔털로프 아일랜드 하나 더 말씀하셨던 게 도널드 버드 버전. 괜찮았어. 예. 근데 김감독 도널드 버드 버전은 64년도에 6월 달에 이 허비 앤콕이 원본 엠피리언 아일스 앨범에 캔털로프 아일랜드를 녹음을 하는데 그 앨범이 발매되는 건 64년 12월 정도더라고요. 근데 이 도널드 버드 버전에도 피아노를 허비 앤콕이 하는데 도널드 버드로 트럼펫이 바뀌어 있고 이 버전은 64년 12월 그러니까는 이제 원본 캔털로프 아일랜드 허비 앤콕 버전이 나올 때쯤 이걸 녹음을 해갖고 65년도에 나왔던데 그러니까 65년도에 재즈 팬들은 캔털로프 아일랜드를 허비 앤콕 버전하고 도널드 버전을 같이 들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원본인 허비 앤콕 버전에 손을 들어주게 되는 도널드 버드 버전에는 괜찮아요. 뭐 무슨 이상한 합창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비교의 텍스트로만 그러니까 도널드 버드가 별로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오리지널이 너무 막강해가지고 오리지널이 너무 막강해서 나름 괜찮아요. 그 퓨전 재즈를 그 다음에 시작한 허비 앤콕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곡이 83년 정도에 와선 허비 앤콕이 참 이분 대단한 분이죠. 또 한 번 변신을 하죠. 60년대 하드밥과 모던 재즈를 하다가 70년대 퓨전 재즈를 하다가 80년대 초에 와서는 전혀 다른 이제 일렉트로 펑크라고 하는 장르의 음악을 선도해서 80년대 팝을 이렇게 규정했어요. 80년대 팝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허비 앤콕이 락이 한 곡으로 딱 이거다라고 선언을 했어. 도장을 딱 찍어줬어. 그 락킷이 있는 퓨처샥이라는 앨범, 83년 앨범이죠. 그 퓨처샥이 엘빈 토플러 져서 퓨처샥을 그냥 샥을 그냥 갖다가 그 우리나라에 그 책 번역돼 갖고 우리나라에서 무진장 팔렸었거든. 아주 묘하게 이렇게 막 매치돼가지고 그 시대가 정말 80년이라는 시대에 그 어울리는 정말 곡이죠. 저는 어렸을 때 이 락킷을 그 그래미 어워드 우리나라에 방송해 줄 때 그 시간대에 봤거든요. 그 충격이 아직도 기억나고 그 비주얼들 그 뭐 예를 들어서 신디사이저 키보드를 치고 DJ가 그때 신디사이저 키보드 이렇게 하면 하고 보던 시절 아니에요. 그리고 디제잉 하고 스크래칭을 하고 그리고 막 로버트가 다리가 달려갖고 춤을 추고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고 다리들 그 그래미 어워드 그 공연 할 때 그 뒤에 그냥 바로
그 비주얼이 거기에 막 브레이크 댄서들이 춤을 추고 이분이 이거는 재즈가 아닌데 재즈가 아니면 어때? 너무 좋은데. 그렇지. 재즈가 아니어서 혹은 아니어도 좋은. 지금 음악들 다 재즈의 어떤 의미로 보면은 뮤지션들한테 팝 뮤지션들이나 재즈 뮤지션들한테 수없이 많은 영감을 준 곡이 락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음악이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펑크도 있고 디스코도 있고 일렉트로닉도 있고 뭐 그냥 막 힙합 당연히 있고. 근데 그거를 재즈 뮤지션 출신 40대 허비 행콕이 해냈다는 게 84년에 그래미 어워드에서 R&B 퍼포먼스 상을 타는데 기념 공연을 했던 그 기념비적인 영상 그것도 한번 같이 감상을 하시면 허비 행콕을 지난주 이번 주 해서 아주 알차게 감상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두 곡인데 앞으로 소개해드릴 곡은 더 있어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허비 행콕의 켄타루프스 아일랜드 여기서 마무리 짓죠.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